네,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듣기 13차 시 수업이고요. 듣기 3부분과 1부분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3부분은 장문 듣기, 1부분은 단문 듣기였습니다. 오늘의 듣기 3부분은 4번부터 7번까지 총 4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고요. 1부분은 2문제만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0초 동안 A, B, C, D 보기 분석하실 시간 드릴게요. 지금부터 시작! 그만. 네, 그러면 우리 한번 음원 들어볼까요? 3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第4到7题是根据下面一段话。一项研究显示，在低温条件下，很多物质都会发生变化。接近零下200摄氏度时，空气会变成浅蓝色的液体，也就是液态空气。水银、汽油、酒精等液体处于液态空气中会变成坚硬的固体。平时富有弹性的橡胶则会变得很脆，就连钢铁也会变成豆腐。人们利用许多物质在低温下状态会发生变化这一特性，发明了一种低温技术。人们利用低温技术处理报废的汽车，还能打捞沉船。常规打捞沉船的方法是将高压气体注入船内，使船内的积水排出，沉船因有了浮力而露出水面。不过，这种方法一般需要花很长时间。如果采用低温技术，只要向船舱内灌入低温液氮，使低温液氮爆炸般的膨胀，再使用高压气体泵架，使舱内积水迅速排出，沉船就会很快浮上来。有家公司曾做过一项实验，他们将船沉入10米深的海水中，然后把近30升液氮灌入船舱内，仅花了40秒钟就使船浮出了水面。随着科学技术的日益发展，低温技术将为人类带来更多的好处，从食品保存到工业生产，再到尖端超导技术等各个领域。4. 汽油处于液态空气中会怎么样？5. 常规打捞沉船的方法有什么缺点？6. 关于那家公司的实验，可以知道什么？7. 这段话主要谈的是什么？ 이제 1부분 들어보겠습니다. 듣기 1부분의 4번이요. 4. 如果想要成就一番事业，就必须克服自身的弱点。例如，想做好学问，就要克服自己的浮躁之心，专心研究；要想有所作为，就得克服自己的畏难情绪，坚持不懈的努力。5. 练习微笑就可以改变你的心情，调整你的心态，学会平静地接受现实，勇于面对生活中的困难，积极地看待人生。这样，我们的心里就会充满阳光，而且心中不会有恐惧，能够轻松地驱走阴影。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 문제 특히 3부분 진짜 어렵지 않았나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 오늘 3부분은 정말 난이도가 높은데 그래서 일단 스크립트까지 봐야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조금 있긴 했었습니다. 정답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4번의 정답 A, 5번의 두 번째 B, 6번의 A, 7번의 네 번째 D까지였었습니다. 듣기 1부분 4번의 네 번째 D, 5번의 두 번째 B까지. 네, 여러분 그러면 한 장 뒤로 넘겨서 저와 함께 보기 분석 시작해 볼게요. 한 장 뒤에 4번에 있는 A, B, C, D부터 보겠습니다. A번, 变成固体. 우리 예전에 고체란 단어 본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런 거 되게 잘 나온다라는 이야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A번 해석은 고체로 변하다. B번, 지금 이 뒤에 있는 휘파라는 단어가 휘발하다. 이것도 저희 수업 과정 속에 있었던 표현이에요. 앞에다가 부이 붙여서 부이 휘파, 휘발이 쉽게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10번, 정류있어. 여러분 여기서 정이란 단어 오른쪽에서 확인해 보실게요. 정은 보통 뒤에다가 색깔과 아니면 형태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녹색을 띠다. 아니면 유선형을 띠다. 이런 것들 쓸 때 지금은 녹색을 띠다라고 되어 있으니 루이서가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네 번째 D, 不能燃烧. 燃烧란 단어 연소하다란 뜻이라 연소할 수 없다. 옆에다가 마이너스. 그러면 우리가 딱 봤었을 때 B번과 D번에 마이너스 이렇게 하나씩 쓰고 고체, 휘발 안 되는 거, 녹색, 연소 잘 되는 거. 요거 중에 한번 골라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번은 소리가 겹쳐서 문제를 풀 수 있었던 소리 문제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一项研究显示，在低温条件下，很多物质都会发生变化。接近零下200摄氏度时，空气会变成浅蓝色的液体，也就是液态空气。水银、汽油、酒精等液体处于液态空气中，会变成坚硬的固体。 방금 들으셨나요? 会变成坚硬的固体. 다시 들어볼게요. 会变成坚硬的固体。 그쵸. 고체로 변한다라고 했으니 4번의 정답은 A번으로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의 3부분 문제에서 제일 쉬웠던 문제가 4번이었거든요. 5번은 풀기 완전 어려운 것까지는 아니지만 동의어 문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5번 볼게요. 5번의 A번 보시면 순화이传体. 여기서 순화이는 손상시키다. 여기 있는 순자가 손해, 손상할 때 손자죠. 화이는 망가뜨리다라는 뜻이니까 선체를 망가뜨렸습니다. 포인트는 선체고요. 저희 옆에 마이너스 이렇게 뉘앙스 표시해 볼게요. 두 번째 B번 하오시장. 하오시 시간을 소모하다라는 뜻인데 시간 소모가 길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0번 오란 환징, 환경을 오염하는 거. 네 번째 D번에 랑페이 즈진, 자금을 낭비하는 거. 우리 여기 있는 5번의 포인트들 귀로 잘 들리는지 체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참고로 5번 문제는 동의어 문제였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常规打捞沉船的方法是将高压气体注入船内，使船内的积水排出，沉船因有了浮力而露出水面。不过，这种方法一般需要花很长时间。 방금 여기를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들어볼게요. 一般需要花很长时间。一般需要花很长时间. 花很长时间,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뜻이고 그 말은 결국 시간 소모가 길다란 뜻이죠. 그래서 정답 두 번째 B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밑에 있는 6번은 사실 음원을 들어야 비로소 알 수 있는 문제예요. 6번은 소리 문제로 절대 풀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6번의 A, B, C, D 먼저 해석부터 해드리고 6번은 이따가 스크립트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의 A번, 结果, 결과가 很理想, 매우 이상적이다. 결과가 이상적이다라는 건 결과가 좋다란 뜻이죠. 아직은 그 결과가 어떤 결과인지는 모르지만 A번에서는 결과가 이상적이다, 결과가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B번, 危险性, 위험성이 很大, 크다. 10번, 实验室, 실험실이 很豪华. 여러분 옆에서 하오화란 단어 별표 쳐보도록 할게요. 이 단어 되게 잘 나옵니다. 호화스럽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오화, 시작. 하오화, 실험실이 호화스럽다. 네 번째 D번,
实验, 실험에 出现了问题,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실험의 문제. 요 정도까지 체크를 해보고 우리가 지금 이제 A, B, C, D 딱 봤었을 때 10번과 D번에선 실험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왠지 우리 A번도 이 결과가 실험 결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B번도 실험의 위험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튼 6번은 소리로 절대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따가 스크립트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가볼게요. 오른쪽에 7번 보겠습니다. 7번은 A, B, C, D가 조금 깁니다. A번부터 볼게요. 如何处理 어떻게 처리하느냐? 报废的船只 报废 우리 오른쪽에서 단어 확인해 볼까요? 报废는 폐기하다. 그래서 폐기한 선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A번 해석이었고요. 두 번째 B번 海上 바다 위에서 救援的方法 우리 오른쪽에서 救援이라는 단어 잠깐 보고 오도록 할게요. 이게 사전에는 지원하다, 구원하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해석도 좋고요. 조금 의역하고 싶으시면 구조하다 라고 해석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구조라는 해석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다 위에서 구조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液态物质的成分 액체 상태 물질의 성분. 우리 여기 있는液态, 액체라는 단어 요거 예전에 본 적 있었어요. 고체, 액체일 때 한번 본 적 있었는데 오늘 또 나왔습니다. 액체 상태의 성분. 저는 10번에서는 일단 성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뭔가 좀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뭐 액체 정도도 체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D번, 低温技术的用途. 저온 기술의 용도까지.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저온 기술이란 단어가 오늘 음원에서 들렸었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随着科学技术的日益发展，低温技术 들으셨죠? 低温技术 그리고요. 将为人类带来更多的好处。 일단 여기까지 보게 되었을 때 带来很多好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뒷부분 들어볼게요. 从食品保存到工业生产，再到尖端超导技术等各个领域。 일단 여기까지 보게 되었을 때 이 부분이 진짜 안 들리는 부분이기는 한데 최대한 끊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을 들어볼게요. 从食品保存到工业生产， 여기서 工业生产, 공업 생산이란 단어 들렸고요. 再到尖端超导技术等各个领域。 여기서 우리가 尖端 이런 단어 못 들었어도 상관이 없어요. 맨 끝에 各个领域, 각 영역이란 단어가 들리게 되면서 각 영역이란 표현 잡고 지금 이 저온 기술이 많은 용도로, 많은 영역으로 활용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정답이 네 번째 D번이 되는 이런 문제였었습니다. 근데 7번 같은 경우도 조금 더 확신을 갖고 문제를 푸시려면 아무래도 스크립트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스크립트를 안 보고 귀에 의존해서 풀 수 있던 문제들은 4번, 5번 정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스크립트까지 보면서 정리해 볼까요? 한 장 뒤에는 스크립트 들어가 있습니다. 4번부터 볼 건데요. 4번 질문 가볼까요? 汽油, 휘발유란 뜻이에요. 휘발유가 处于液态空气中. 여기서 液态空气라는 건 액체 상태 공기란 뜻이거든요. 액체 상태 공기를 뭐 다르게 얘기해 보자면 액화 공기 이 정도로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휘발유가 액화 공기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의 단어가 꽤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정답 근거 밑에 있는 단어부터 볼 거거든요. 아래에 있는 단어들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이런 단어들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있었던 단어 显示, 나타내다 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고 연구, 결과, 조사, 자료 같은 것들이 나타낼 때 쓸 수가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显示이란 단어는 독해서도 꽤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액체라는 EAT 이런 거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액체, 액체 상태 이런 말이 계속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끝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단단하다, 지엔잉 요거 별표 처리해 주시고요. 사실 지엔잉이란 단어 몰라도 5급 단어 중에 잉, 딱딱하다라는 단어 알고 계실 거예요. 견고하고 딱딱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체, 꾸티 요 정도까지. 그러면 저희가 스크립트와 함께 해석부터 진행해 볼게요. 이게 좀 어려운 해석이라서 바로 직청직해가 힘들거든요. 앞부분부터 가보겠습니다. 一项研究显示
한 연구가 나타내길 지금도 마찬가지죠. 显示이 연구랑 같이 쓰였잖아요. 연구, 결과, 조사, 자료 이런 것들과 쓸 때 显示과 함께 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뒤에는 在什么什么下, 뭐뭐 하에 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것 하에인가 봤더니 低温条件下, 저온 조건 하에 很多物质, 많은 물질들이 都会发生变化, 모두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接近이란 단어는 원래 가까이 가다라는 뜻이라서요. 영하 200도에 가까이 갔을 때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영하 200도가 되었을 때 공기는 会变成 변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변하느냐? 浅蓝色的液体. 浅蓝色. 여기서 여러분 浅蓝이란 단어 밑에 보시면 연한 남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단어를 우리가 외울 필요까지야 없겠지만 浅자는 알고 계셔야 돼요. 원래 浅자가 얕다, 옅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얕은 물 할 때도 浅水, 얕은 수면 할 때도 浅水面, 옅은 남색, 浅蓝色. 이렇게 해서 이 뒤에 EAT가 붙었으니까 해석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공기는 영하 200도가 되었을 때 会变成 변할 수 있습니다. 浅蓝色的液体, 연한 남색의 액체로 변할 수 있고 也就是 그게 바로 무엇이다? 液态空气, 액화 공기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서 정답의 근거 나오게 됩니다. 水银, 수은, 汽油, 휘발유, 酒精등 알코올 등등의液体, 액체는 수은, 휘발유, 알코올 등등의 액체는 处于液态空气中 액체 상태 공기에 처하게 되면 会变成 변할 수 있습니다. 坚硬的固体, 단단한 고체로 변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우리가 여기까지 보게 되었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수은이나 휘발유나 알코올 같은 그런 액체들은 액화 공기에 접하게 되면 딱딱한 고체가 된다라는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봤었던 이 부분 한번 음원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귀를 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一项研究显示，在低温条件下，很多物质都会发生变化。接近零下200摄氏度时，空气会变成浅蓝色的液体，也就是液态空气。水银、汽油、酒精等液体处于液态空气中，会变成坚硬的固体。 까지 들으셨죠?固体 잡고 저희는 고체란 단어가 들어가 있었던 A번으로 정답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젠 5번 볼게요. 5번을 보시면 5번에 지금 질문부터 단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밑에 있는 단어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 있는 장꼬이부터 볼게요. 장꼬이, 일단 여기서 꼬이는 규정할 때 규고 장이 들어가 있어서 일상적인 규정.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통상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뒤에 따라오 건져내다. 오늘 본문에서는 침몰한 배를 건져내다라는 표현이 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오 전전 이렇게 써주시면 침몰한 배를 인양하다, 건져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단어. 원래 여기 두 번째 글자인 야자가 스트레스, 야리 할 때 야이기도 하지만 압력할 때 압자이기도 하잖아요. 가오야치티, 고압기체라는 뜻이고요. 그 아래에는 구문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in A, R, B. 여기 지금 저희 본문에도 들어가 있어요. 해석은 A 때문에 B 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위에서도요. 여기 있는 부분을 A라고 보게 되었을 때 A 때문에 뒷부분 B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A 자리, B 자리에 들어가 있는 단어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 오른쪽에 배출하다라는 단어 바이추 요거 중요하고요. 부력도 종종 나옵니다. 부리, 부력. 그래서 이 부력이라는 단어가 현재 여기 중간에 들어가 있으니 이따가 해석할 때 참고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드러내다라는 루추까지. 여기는 루추가 한자 그대로 읽으면 노출이에요. 밖으로 드러내다라는 의미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위에 질문 보겠습니다. 常规打捞沉船的方法 일반적으로 침몰한 배를 인양하는 방법으로 有什么缺点 어떠한 단점이 있습니까?
침몰한 배를 인양하는 일반적 방법으로 지금 단점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밑에 있는 정답 근거 부분에서 살펴볼게요. 常规打捞沉船的方法是 일상적으로 침몰한 배를 인양하는 방법으로는 다음에 찌앙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찌앙이 바의 동의어잖아요. 뭐뭐를 이란 뜻입니다. 이 뒤에는 명사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가로를 쳐드려보도록 할게요. 찌앙高压气体 고압기체를 注入船内 배 안에 주입을 한 다음 使船内的积水 여러분 여기서 使이라는 표현은 랑의 동의어입니다. 무엇으로 하여금 배 안에 있는 积水 고인물을 배출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단 여기까지 보게 되었었을 때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인양 방법이 일단 고압기체 주입해요. 고압기체를 주입해서 배 안에 있는 고인물을 배출합니다. 여기까지는 해석 어느 정도 가능하시죠? 그럼 그 뒷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밑에 보시면 沉船 침몰한 배는 因有了浮力 부력이 생겼기 때문에 露出水面 수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보고 그러나 这种方法 이런 방법은 一般需要花很长时间 일반적으로 너무나 긴 시간이 요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해석을 해보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일반적인 인양 방법은 고압기체를 먼저 배 안에 주입하고 그 안에 고인물을 배출해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부력이 생기니까 부력이 생겨서 그 다음에 떠오르면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인양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너무나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단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耗时长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두 번째 B번이 정답이 되는 케이스였었습니다. 이게 참 단어가 어렵다 보니까 알아듣기가 힘든데 그래도 花很长时间 이라는 표현을 파악하면 B번 고르는 건 어렵지 않겠죠? 한번 5번의 정답 근거 들어보겠습니다. 常规打捞沉船的方法是将高压气体注入船内，使船内的积水排出，沉船因有了浮力而露出水面。不过，这种方法一般需要花很长时间。 여기까지 들어보시면서 저희는 그 다음에 진짜 어려웠었던 6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6번 질문을 보시면 关于那家公司的实验 그 회사의 실험에 관해서 可以知道什么 뭘 알 수가 있느냐? 어쨌든 실험이란 단어가 나와야 이런 것들을 골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에 있는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沉入 잠기다. 이때 沉자가 들어가면 아래로 가라앉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액체 질소, 이해단. 사실 액체 질소까지 우리가 뭐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단어를 외울 수가 없다면 주입하다라는 단어를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灌入. 만약에 주입하다를 알아들으면 아 뒤에 있는 말을 주입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음에 아래 보시면 船 뒤에 동그라미 쳐볼게요. 청 동그라미. 이 단어가 원래 객실이란 뜻인데요. 보통 비행기나 배 안에 있는 객실을 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실이라고 넣어놨고요. 별표 쳐볼게요. 떠오르다, 부추. 부력할 때 부자를 넣어서 위로 떠오르다, 부추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요 정도까지 일단 보고 여기 정답의 근거 부분을 먼저 해석해 볼게요. 근거 보시면 有家公司 어떤 회사가 曾做过 여기서 曾이란 단어는 일찍이라는 부사죠. 어떤 회사가 일찍이 하나의 실험을 한 적이 있었대요. 탐험 그들은 다음에 또 찌앙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찌앙 아까 제가 바의 동의어라고 알려드렸죠. 바의 동의어이기 때문에 제가 뒤에 있는 명사까지 같이 가로쳐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배를 沉入10米深的海水中 지금 여기 沉入 빠뜨렸대요. 배를 어디에 빠뜨렸냐면 10m 정도 깊이의 바닷물 속에 빠뜨렸대요. 然后 그리고 나서 바 뭐뭐를 지금 현재 이 바가 걸리는 표현이 어디까지인지 먼저 체크해 볼까요? 이 바가 걸리는 부분은 명사까지겠죠. 액체 질소 이에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에단 앞에 있는 숑이라는 표현은 리터란 뜻이에요. 그래서 근 30리터의 액체 질소를 관로 주입했습니다. 어디다가? 선실 안에다가 주입했습니다.
그 뒷부분에 봤더니 이 뒤에서 정답의 근거가 나오게 되는데 진, 화러. 여러분 여기서 진이라는 표현은 오직 단지란 뜻이거든요. 단지 화러. 얼마 정도만 썼냐면 40秒钟, 40초 정도만 써서 就是 이때 是는 랑의 동의어여서 씁니다. 배를 浮出了水面, 수면 밖으로 떠오르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해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앞에서 했던 이야기가 지금 배를 10m 바닷물 정도에 빠뜨리고 그리고 나서 30리터 정도의 액체 질소를 주입해서 선실에다가 딱 주입을 했는데 단지 40초 정도만 걸리고 바로 물 위로 이게 딱 떠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40초 만에 잠긴 배가 위로 떠올랐네? 이거잖아요. 제가 여기 위에다가 잠깐 적어놨는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었던 일반적인 배 인양의 단점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었는데 액체 질소를 넣으니까 40초 만에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왔네 라는 거잖아요. 이 실험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오래 걸렸던 이 단점을 40초 만으로 이렇게 딱 끌어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실험의 결과가 좋았다. 실험의 결과가 이상적이었다라는 표현에 A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었죠. 일단 우리 여기까지만,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부분까지만 먼저 귀로 들어보시도록 할게요. 有家公司曾做过一项实验，他们将船沉入10米深的海水中，然后把近30升液氮灌入船舱内，仅花了40秒钟就使船浮出了水面。 여기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들어주시면요. 7번 문제도 풀 수 있었습니다. 바로 아래 보시면 나머지 스크립트 이어서 볼게요. 随着 뭐뭐에 따라 科学技术的 과학기술의 日益发展 나날이 발전에 따라서 低温技术 저온 기술이 다음에 또 지향이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향이 아까 봤었던 지향과 다름을 알아야 돼요. 원래 지향의 뜻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바의 동의어 뭐뭐를 이란 뜻도 있고 두 번째로는 장차라는 부사의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장차로 쓰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장차 为人类 인류를 위해서 带来 가지고 올 거다. 更多的好处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올 거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일단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었을 때 저온 기술이 인류에게 더 많은 장점을 가져다 줄 거래요. 지금 저온 기술이라는 말이 언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볼게요. 그 밑에는 총 A, 따오, B 구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디테일하게 볼까요? 총食品保存 식품 보존에서부터 到工业生产 공업 생산까지 在 더 나아가서 到 어디에 이르냐면 무슨 영역까지 이른대요. 무슨 영역인가 하고 중간에 봤더니 尖端超导技术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첨단 초전도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첨단 초전도 기술 등등의 각각의 영역까지 이르게 될 거다라는 의미까지 보시면 우리가 여기까지 딱 보게 되었을 때 식품 보존부터 공업 생산까지 거기다가 첨단 초전도 기술까지 각 영역에 미치게 된다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맨 마지막 문제 정답으로 골라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저온 기술의 용도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 7번의 정답은 저온 기술의 용도 정답 4번째 D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 한번 귀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随着科学技术的日益发展，低温技术将为人类带来更多的好处。从食品保存到工业生产，再到尖端超导技术等各个领域。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7번의 정답 4번째 D번까지 골라봤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 진짜 어려운 문제이기는 했거든요. 일단 소리로 겹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적기도 했었고 이 본문의 말 자체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원래 듣기는 3부분이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3부분이 어려울수록 1부분과 2부분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그쪽으로 점수를 보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다시 1부분으로 넘어가서 4번, 5번 분석 들어가 볼게요. 4번의 A, B, C, D 오른쪽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A번 人们都想成功 사람들은 다 성공하고 싶어 한다. 사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전공이에요. 근데 제가 왜 또 같은 걸 이렇게 키워드 체크를 해놨냐면 모두가
다 이런 것들이 가끔 오답 근거가 될 때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싶어 하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싶다. 이런 것들은 좀 정답이 되기엔 너무 좀 광범위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두 번째 B번 넘어가 볼게요. 社会实践. 일단 여기서 实践이란 단어 모르셨던 분들 오른쪽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실천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사회 실천이라고 해석하셔도 좋고 사회적 실천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회적 실천은 매우 중요하다. 이게 B번 해석이었고요. 10번 做事前 일을 하기 전에는 要做好计划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10번에서의 포인트는 계획. 네 번째 D번 가볼게요. 要懂得 여러분 동더라는 단어 오른쪽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더는 알다, 이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인데요. 이건 사전적인 뜻이고 가끔 이 말이 어색하게 느껴질 때는 의역으로 뭐뭐 할 줄 알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이게 들어가면 그 뒷부분이 포인트가 됩니다.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되느냐? 克服, 극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自身弱点, 자신의 약점을 극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A, B, C, D 정리해 봤을 때 성공, 사회적 실천, 계획, 그 다음에 약점 극복 여기까지 보시면서 한번 4번 음원 들어볼게요. 如果想要成就一番事业，就必须克服自身的弱点， 여기까지 들으셨나요? 바로 들린 것 같은데 다시 들어볼게요. 就必须克服自身的弱点。 저 크프 들렸고 루어디엔 들렸습니다. 4번의 정답 네 번째 D. 매우 간단하게 풀 수 있었던 소리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풀었었던 듣기 3부분 같은 게 어렵게 출제가 될수록 이런 문제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5번 볼까요? 5번에 A, B, C, D, A번에서 面部表情 이때 미에는 얼굴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보니까 얼굴 표정이라고 해석해주세요. 얼굴 표정이 很关键, 매우 관건이다. 여기서 이 关键이란 단어가 사실 관건이라는 명사도 있지만 관건이다 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어서 앞에 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번엔 두 번째 B번 가볼게요. 要积极地看待人生. 적극적으로 看待, 대해야 된다, 바라보아야 된다, 인생을. 그러면 B번에서는 적극적으로 인생 바라봐야 돼. 이 두 가지가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다음에 10번. 失败的人, 실패한 사람은 不会微笑. 미소 지을 수 없다. 실패한 사람은 미소 지을 수 없다. 이건 조금 말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요? 다음에 이번엔 네 번째 D번이요. 每个人, 모든 사람들은 都会遭遇. 여러분 여기서 遭遇라는 단어 오른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遭遇는 한 글자로 줄이면 遭라고 쓸 수가 있는데요. 아무거나 마주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 안 좋은 상황, 나쁜 상황을 마주칠 때 주로 써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좌절에 마주하다, 좌절에 마주치다 라는 표현으로 遭遇挫折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D번도 사실 또 같은 거 좀 조심하셔야 되세요. 또가 들어갔다고 무조건 다 오답이다, 정답이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제한적이거나 좀 그런 느낌일 때는 피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너무 제한적이고 너무 광범위한 이런 선택지는 최대한 우리가 피하면서 가보자고요. 그러면 A, B, C, D에서 정리해보자면 A번은 얼굴 표정, B번 적극적으로 인생 대해라, C번 실패한 사람은 미소를 지을 수 없다. D번은 모든 사람들 다 좌절 마주친다. 이거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5번은 문제 풀기 어려운 건 아닌데 페이크가 있었거든요. 들어볼게요. 练习微笑就可以改变你的心情。 여기까지 딱 들었을 때 웨이샤오가 일단 들렸어요. 미소란 말이 들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10번으로 체크를 하실 수도 있는데 다시 가볼게요. 练习微笑就可以改变你的心情。 지금 웨이샤오를 하면 그러니까 미소를 연습하면 改变心情 마음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실패한 사람이 미소 지을 수 없다 이런 뜻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10번은 오답 처리. 이어서 가볼게요. 调整你的心态，学会平静地接受现实，勇于面对生活中的困难。 일단 여기까지 딱 들어봤을 때 뭔가 진취적인 표현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面对困难, 어려움에 맞서다 이런 표현들도 들어가고 있고요. 다음. 积极地看待人生， 들으셨나요? 积极地看待人生. 다시 가볼게요. 积极地看待人生。 적극적으로 인생을 대해야 된다. 그래서 5번의 정답 두 번째 B번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일부분은 그렇게까지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스크립트까지 보고 확인해 볼게요. 한 장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한 장 뒤 4번 스크립트에 지금 정답 근거를 보도록 할 건데 사실 여기 부분은 우리가 딱 정답 근거 부분까지만 보면은 굳이 보지는 않을 거예요.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단어는 제가 밑에 수업 외 단어로 넣어놨으니까 여기는 단어만 별도로 암기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 밑에 있는 단어와 함께 정답 근거를 같이 볼 건데요. 제 눈에 딱 띄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정지호라는 단어예요. 어떤 분들은 정지호를 보고 정 따로, 지호 따로라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지호가 하나의 단어거든요. 이루다 라는 뜻도 있고요. 명사로 쓸 때는 성취란 뜻도 있어요. 오늘은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이루다, 어떤 사업을 일구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중간에 있는 양사 파는 양사니까 그냥 넘기도록 할게요.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想要成就 이루고 싶다면 一番事业 사업을 하나 이루고 싶다면 就必须克服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 自身的弱点 자신의 약점을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라는 말이 그대로 네 번째 D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 네 번째 D.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죠? 들으면서 앞부분에 놓쳤던 정지호 실예 같은 이런 표현들도 다시 들어보실게요. 如果想要成就一番事业， 그렇죠? 이런 거 정지호 실예 이런 술목구조 같이 외워주시면 좋아요. 사업을 이루다. 就必须克服自身的弱点。 너무 잘 들렸죠? 루어디엔까지 들어보면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이제는 5번 가볼게요. 5번은 웨이시어가 겹쳐서 틀리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해석을 해보면 분명히 10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으니 이거 우리가 단어부터 공부해 본 다음에 체크해 볼게요. 밑에 단어 보겠습니다. 아래 단어에서 조정하다라는 단어 한번 볼게요. 调整. 여러분 이 단어가 사실 5급에서도 좋아하지만 6급에서도 빈칸 쳐넣기 독해서 꽤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조정하다라는 调整은 보통 시험에 나오게 되었을 때 시간을 조정하다, 계획을 조정하다, 심리 상태를 조정하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调整心态라는 짝꿍 표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심리 상태를 조정하다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약간 마인드 컨트롤하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 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에 아래 보시면 빙징, 평온하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평온한 마음으로 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표현들은 이렇게 막 어려운 단어들은 없군요. 이 정도까지만 보고 위로 올라가 볼게요. 정답 근거 보겠습니다. 练习微笑 미소를 연습하면 可以改变 바꿀 수 있어요. 你的心情 당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调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你的心态 당신의 심리 상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学会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学会는 이렇게 제가 뒤에 2번 끊어볼게요. 제가 2번 끊는다라는 것은 뒷부분 전체 문장이 목적어가 된다는 뜻인데 学会가 뭐뭐 하는 것을 배우다라는 뜻이에요. 뒤에다가 문장을 목적으로 갖고 와서 뭐뭐 하는 것을 배우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 놓치지 않고 보게 된다면 빙징더 평온하게 接受现实 현실을 받아들이는 걸 배우고 勇于 용감하게 面对生活中的困难 생활 속의 어려움을 마주치게 되고 积极的 적극적으로 看待人生 인생을 대하게 된다면 这样 그렇게 하면 我们的心里 우리의 마음속에는 就会充满阳光 우리 마음속에 태양빛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여기서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예요? 우리가 평온하게 현실 받아들이고 용감하게 생활 속의 어려움 대면하고 적극적으로 인생을 대하면 우리 마음속에 태양빛으로 가득할 것이다 라는 건 그만큼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아진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으로 체크할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으로 인생을 대해야 된다. 바로 두 번째 B번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5번 음원을 듣기에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练习微笑就可以改变你的心情，调整你的心态，学会平静地接受现实，勇于面对生活中的困难，
积极地看待人生，这样我们的心里就会充满阳光，而且心中不会有恐惧，能够轻松地驱走阴影。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배웠던 내용들 한번 A, B, C, D만 보면서 제대로 다시 체크할 수 있는지 마무리로 들어보고 이번 시간 끝내볼까요? 조금 더 공부 잘 하시라고 제가 지금 옆에 A, B, C, D 단어 없는 버전으로 지금 띄워드렸거든요. 이렇게 문제만 보시면서 음원의 정답 잘 찾을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3부분부터 다시 복습해 볼게요. 一项研究显示，在低温条件下，很多物质都会发生变化。接近零下200摄氏度时，空气会变成浅蓝色的液体，也就是液态空气。水银、汽油、酒精等液体处于液态空气中会变成坚硬的固体。平时富有弹性的橡胶则会变得很脆，就连钢铁也会变成豆腐。人们利用许多物质在低温下状态会发生变化这一特性，发明了一种低温技术。人们利用低温技术处理报废的汽车，还能打捞沉船。常规打捞沉船的方法是将高压气体注入船内，使船内的积水排出，沉船因有了浮力而露出水面。不过，这种方法一般需要花很长时间。如果采用低温技术，只要向船舱内灌入低温液氮，使低温液氮爆炸般的膨胀，再使用高压气体泵架，使舱内积水迅速排出，沉船就会很快浮上来。有家公司曾做过一项实验，他们将船沉入10米深的海水中，然后把近30升液氮灌入船舱内。仅花了40秒钟就使船浮出了水面。随着科学技术的日益发展，低温技术将为人类带来更多的好处，从食品保存到工业生产，再到尖端超导技术等各个领域。 여기까지 해서 3부분 들어봤고요. 1부분은 정답 근거까지만 들어보겠습니다. 4번이요. 如果想要成就一番事业，就必须克服自身的弱点。 여기까지 들어서 4번의 정답 네 번째 D. 5번 들어보겠습니다. 练习微笑就可以改变你的心情，调整你的心态，学会平静地接受现实，勇于面对生活中的困难，积极地看待人生。 여기까지 들어서 우리가 찌지더 칸타이 렌숑 두 번째 B번까지 이렇게 정답 마무리 지어볼게요. 오늘 수업은 이쯤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뵙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大家都辛苦了。